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4월 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고요. 상호관세 우려도 아직 완전히 제거됐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반도체 쪽하고 나올 부분이 이제 세부 관세 내용이 있긴 하지만 일단 펀더멘탈에 상당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불확실성이 크게 두 가지가 좀 제거가 됐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큰 불확실성 두 개가 제거됐다는 측면으로 보면 긍정적인 모멘텀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자. 이제 2차전지 관련돼서 매달 전기차 판매량하고 배터리 출하량 데이터를 업데이트 해드리는데 그거 관련해서 오늘 가져왔습니다.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에 나오는 어떤 기업도 매수 매도 추천 리딩하기 위함이 전혀 아님을 말씀드리고 자꾸 추천주의 개념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다른 채널 가서 보시면 됩니다.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어떤 투자 판단에 참고하기 위함을 말씀드립니다. 2차전지 관련된 기사 찾아봤더니 부정적인 뉴스가 훨씬 더 많습니다. 주가를 떠나서 2차전지 업황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탑티어인 거는 분명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업데이트 해드릴 거고요. 물론 제가 긍정적인 2차전지 업황을 너무 좋아하고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긍정적인 면을 더 많이 부각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인지하고 2차전지의 어떤 리스크 요인이나 부정적인 면도 객관적인 시간에서 좀 더 전달 드리도록 부정적인 면도 조심하시라고 리스크 요인도 더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방 수요 둔화, 비중국 시장 점유율 하락, 끝없는 추락, 공매도 관세 직격탄 이런 부정적인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또 공매도 활발한 LG엔솔이나 삼성에서의 악재는 선반영돼서 불확실성 끝나면 반등 가능성이 나올 것이다. 오늘 사실은 윤석열 탄핵되면 굉장히 주가가 탄력적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어제 미장 폭락 나온 것도 있고 주가가 오늘 4월 4일 금요일자로 그렇게 탄력적이지 못했습니다. 코스닥만 올라왔고 코스피는 부진했는데요. 반면에 2차전지 관련주들은 오늘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너무 많이 빠져서 상승한 게 의미가 있냐라고 하겠지만 이렇게 어수선한 장에서 전반적으로 2차전지 관련된 배터리 셀업체, 소재업체 모두 상승했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치부하기에는 좀 맞지 않다. 불황 속에서 LG 엔솔은 웃고 있다. 2차전지 공매도 재개 충격 흡수한 뒤에는 반등이 나올 것이다. 여전히 2차전지 관련된 공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이 있다. 포스코 퓨처엠이 소위 말하는 공매도 비중이 14.4%가 되고요. 12%가 되고요. 코스닥 쪽에서 에코프로 비중이 14.4%가 됩니다. 아직도 엄청나게 많은 공매도 물량이 쌓여 있고요. 그 부분이 좀 해소돼야지 좀 더 주가가 탄력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에코프로는 재련부터 양극재까지 이어지는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고 제가 달란트 투자 가서 말씀드렸지만 이 ES 시장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 2025년 기준으로 전기차가 100이라면 ES 시장이 40%까지 올라올 것이다. 북미에서 상당 부분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CATL이나 BYD의 ESS가 대거 북미 시장에서 좀 퇴출되고 그 부분을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 ESS가 상당 부분 그 포지셔닝을 뺏을 확률이 매우 높다. 북미 시장을 K배터리가 중국을 따돌릴까? 이런 기사까지 나오고 있고요. 양극재가 출하량 반등이 좀 나오면서 전월 대비 NCMA 모두 증가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DB증권에서 이제 정말 오랜만에 포스코 퓨처엠 올해 1분기를 기점으로 실적 반등 나오고 양극재 출하량도 최소한 25% 이상 회복될 거라는 긍정적인 기사도 나왔고요. 이 적자 행진 K배터리 소재 1분기도 실적 부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 퓨처엠, LG화학 모두 1분기부터는 실적 턴어라운드가 좀 나올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해보고 있습니다. 2차전지는 코스피가 4월 4일 기준으로 2.8% 상승했고 1월달 대비해서 코스닥이 0.1% 딱 그냥 본전 수준인데 2차전지는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10%로 상당히 부진하고 최고점 대비로는 72% 하락한 수준입니다. 반면에 최근에 포스코홀딩스가 20% 이상 올랐다가 다시 주가가 내려왔고요. 하지만 1월달 대비해서는 9% 상승 중이고요. 최고점에서는 64% 빠진 상황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오늘 4% 정도 반등 나왔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5% 정도 하락한 수준입니다. 1월달 대비해서. 포스코 퓨처엠이 11% 정도 하락한 수준이고요. LG화학이 5% 정도 하락한 수준, 삼성 SDI가 20% 하락한 수준, 평균적으로 10% 정도 하락한 수준이고요. 대주전자재료만 지금 17% 상승한 중이고 솔브레인이나 한솔케미칼은 플러스긴 한데 요거는 2차전지 단보다는 IT 소재단의 부각을 받은 거고요. PNT가 순수 2차전지로 유일하게 대주전자재료와 더불어서 7.3%
13%, 1월달 대비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TCC 스틸도 원통령에 대한 기대감은 갖고 있지만 1월달 종가 대비해서 여전히 22%나 빠진 상황이고요. 엔캠은 1월달 대비해서 51%나 빠졌고요. 에코프로비엠 오늘 8% 정도 강한 반등이 나왔지만 여전히 1월달 대비해서 7% 빠진 수준입니다. 1월달부터 기본도 안 돼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 다니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2차전지를 투자하는데 제품이 어디로 납품하는지도 몰라요. 1년 매출이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취해서 그날그날 주가의 흐름이 세거나 이슈화되는 종목들을 할 경우에 성공 확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과 어떠한 기업 발굴, 산업 발굴을 그때그때 시의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이동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전략을 짜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이론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이론 잘 결합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실전 투자 전략에 연결지어서 메가트렌드 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황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투자의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4월달까지 코스닥 누적 순매수 원래 1등이 대주전자재료였는데요. 지금 1등이 SM으로 바뀌었고요. 역시나 2등 대주전자재료입니다. 저는 2차전지 소재단에서는 탑픽으로 계속 보고 있고요. 여기 버릴 종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파마리서치, 디어유, 엠노, 방사선 동위원소, RPT, 퓨처캠, TCK, 리노공업, 휴젤, 이녹스 첨단 소재, 주성 엔지니어링 다 공부해봐야 될 기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댓글창에 적극적으로 지금 1월달부터 4월달 코스닥 순매수 중에 대주전자 재료는 당연히 다뤄드릴 건데 그거 빼고 SM, 파마리서치, YG엔터, 엠노, 퓨처캠, TCK, 휴젤, 주성 엔지니어링 이 중에 꼭 기업 분석 훈련소에 다뤄줬으면 하겠다는 기업 댓글로 적극적으로 달아주시면 컨텐츠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2월달 전체 제대로 된 부분 판매량이 아니라 전체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순수 전기차와 PHEV 합산 124만 대를 기록을 했고요. 전년 대비 55% 성장했습니다. 1월달, 2월달 데이터가 모두 좋습니다. 3월달 데이터 역시나 아직 초반이지만 잘 나오고 있고요. 순수 전기차가 전년 대비 58.4% 성장했고요. 유럽이 19.2% 성장한 25만 5천 대, 미국이 전년 대비 6.6% 성장한 12만 1000대를 기록했고요. 중국이 75만 4천 대. 다만 이제 탑10이 84만 대를 기록하면서 역시나 탑10이 전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 중에 BYD가 28만, 볼보 합작 지리 자동차가 13만 3천, 테슬라가 2월 달에 부진했습니다. 모델 Y 주니퍼가 3월 달에 출하가 되면서 다시 판매량이 급격하게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9만 9천 대를 기록했고요. 폭스바겐이 8만 1000대, 현대기아차가 상당히 선방했습니다. 6등이고요. 4만 4천 대를 기록했습니다. 모델별로 따지면 역시나 테슬라 모델 Y가 1등이고요. 이건 모델 Y 주니퍼 포함 안 된 데이터입니다. 2위가 BYD의 송디엠, 3위가 BYD의 시걸, 4위가 BYD의 키넬이고요. 중국을 제외한 48만 대 중에 역시나 탑10이 39만 대로 85% 이상을 차지했고요. 중국을 제외하고는 폭스바겐이 1등입니다. 7만 7천 대를 기록했고요. 테슬라가 2등으로 떨어졌습니다. 7만 2천 대. 3등이 현대기아차가 4만 3천 대로 3등을 기록했고요. 스텔란티스가 3만 6천 대로 4등, BMW가 5등으로 좀 부진했고요. 역시나 중국을 제외한 유럽과 미국에서는 모델 Y가 1등, 모델 3가 2등, 테슬라가 역시나 1등, 2등을 다 차지했고요. 3등이 폭스바겐 엔야크가 3등을 차지했고요. 현대차의 아이오닉 5가 4등을 차지했습니다. 5등은 지리자동차의 XC60 T8 플러그인이 차지를 했습니다. 2월 달에 미국이 12만 1000대를 팔았는데 순수 전기차는 14% 성장했습니다. 양호한 성장을 했고요. 유럽은 25만 5천 대 중에 순수 전기차를 17만 7천 대를 팔면서 전년 대비 25% 성장했습니다.
중국이 75만 4천 대 아까 말씀드렸고요. 2월달 전기차 침투율은 18.9%인데 미국이 여전히 10%가 안 되는 9.9%를 기록했고요. 유럽이 26%, 유럽도 아직 2배, 2.5배 이상 성장 여력이 있다. 중국이 지금 36.2%로 중국은 이제 계속 성장률이 꺾일 일만 남았다. 2월 달에 글로벌 전체 배터리 출하량은 64.5기가와트십니다. 이게 전년 대비 56.7% 증가했고요. 유럽이 14.2기가와트시로 전년 대비 27.2% 증가했고요. 미국이 9.3기가와트시로 미국 역시도 20% 넘는 21.5%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중국이 34.8기가와트시로 96%나 성장했고요. 기타 아시아, 남미 포함해서 33.9% 성장했습니다. 네, LG 엔솔이 글로벌 전체에서 6.1% 성장하면서 6.6기가와트시를 기록했고요. 성장률은 다소 조금 둔화됐습니다. SK온이 전체에서 38.4% 성장하면서 3.1기가와트시로 2월달 데이터는 국내는 SK온이 가장 좋았습니다. 삼성 SDI가 가장 부진했고요. 전년 대비 감소하면서 2.2기가와트시를 기록했고요. 미국과 유럽에서 삼성 SDI 모두 부진했습니다. 파나소닉이 20% 넘게 계속 감소하다가 2월 달에는 조금 회복되면서 전년 대비 1.2% 감소하면서 2.6기가와트시를 기록했고요. BYD 엄청나게 성장했네요. BYD의 주력은 중국이니까 BYD의 유럽 시장에서 성장을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 네, BYD가 148% 성장한 11기가와트시를 기록했고요. KTL이 55.9% 성장한 24기가와트시를 기록했습니다. 기타 10.4. 2월 달에 중국을 제외한 출하량이 29.7이고요. 중국을 제외하고도 26.7% 전년 대비 성장했습니다. 이 중에 LG 엔솔이 6.4기가와트시로 11.6% 증가했고요. SK온이 38.3% 증가한 3.1기가와트시를 기록했습니다. 삼성 SDI가 19.8% 감소했고요. 파나소닉이 2.6, CATL이 중국을 제외하고 8.5기가와트시를 기록했는데 CATL이 중국을 제외하고도 30.3% 성장했습니다. 2월달 미국 출하량 9.3을 기록했는데요. 전년 대비 21.5% 증가했고요. LG엔솔이 2.5기가와트시로 미국 시장에서 53% 증가했습니다. 미국에서 LG엔솔 데이터가 가장 좋았다. SK온이 27.8% 증가했고요. 전년 대비 삼성 SDI가 마이너스 16%로 미국 시장에도 부진했습니다. 파나소닉이 3% 증가했고요. CATL은 미국 시장에서 16% 감소했습니다. 2월달 유럽에서는 14.2로 총 27.3% 전년 대비 증가했는데 LG이 마이너스 13%로 전년 대비 부진했고요. SK온이 41% 증가하면서 1.3기가와트시로 유럽에서 가장 선방했습니다. 삼성 SDI는 오히려 마이너스 25%, 유럽에서도 부진했고요. CATL이 6기가와트시로 유럽에서 49% 성장했습니다. 전년 대비. BYD가 유럽에서 0.7기가와트시로 SDI보다 적은 물량이긴 하지만 성장률이 304% 전년 대비 증가했고요. 2월달 중국의 출하량은 CATL과 BYD가 싹쓸이했다. 2월달 LFP 침투율은 45.7인데 중국을 제외하고는 12.2%밖에 안 되고요. 미국은 2.5밖에 안 되고 유럽은 8.7% 침투율밖에 안 된다. LFP가 실제 유럽과 미국에서 엄청나게 늘어나진 않고 있다. 관세청 수출입 무역 통계가 나오는데 정말 오랜만에 전월 대비 NCM과 NCA 수출량, 수출액 모두 증가했습니다. NCM 같은 경우 NCM과 NCA 합산이 18,590톤으로 전월 대비 9.3% 약 두 자릿수 가깝게 증가했고요. 수출액은 4억 5,147만 달러로 전월 대비 8.7% 약 9%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1분기 합산 1월 달부터 3월 달 합산 양극재 수출량은 전년 4분기 대비해서 분기 QOQ로 11.9% 증가했고요. 다만 작년 1분기, 24년 1분기보다는 대략적으로 한 4,000톤 정도가 모자랐습니다. 미국 배터리 수입국 한국이 비중 33.7%로 압도적 1등이기 때문에 여기 관련돼서 상호 관세에 대한 우려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배터리의 40%를 양극재인데 양극재 대미 수출 규모가 2032년 기준으로 아마 4조 3천억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리서치가 작년 이제 총계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요거 기준점이 될 수 있으니까 작년에 당연히 안 좋았으니까 요걸 최저점을 바탕으로 앞으로 25년도와 26년도에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이 얼마나 수출 데이터가 계산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4년도 출하량이 기준점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양극재 총 적재량은 요 K가 1000단입니다. 192만 9천 톤, 31% 전체 양극재 적재량이 증가했다는 거고요. 출하량이 중국을 제외하고는 14% 성장했습니다. 총 67만 8천 톤이 양극재 출하량이 증가했고요. 삼원계가 12% 증가했습니다. 이거 오자가 아니고 퍼센테이지입니다. 총 삼원계가 89만 2천 톤이고요. LG화학이 총 출하량 적재량 1등을 기록했고요. 2등이 중국의 롱바이 삼원계에서만입니다. 3위가 레신이, 이거 중국이고요. 4등이 LNF가 28%, 7위 에코프로가 작년에 좀 부진했습니다. 7위를 기록했고요. 음극재 적재량은 총 104만 3천 톤으로 30% 음극재 증가했고요. 한국계 음극재는 41% 성장했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전체 음극재 시장에서는 38만 3천 톤이고요. 시장 점유율 중국을 제외하고는 북미와 유럽 합산이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37%밖에 안 된다. 아직 최소한 60%대까지 성장할 여력이 남아있고요. 중국을 제외하고는 음극재 시장에서는 15% 정도 성장했습니다. 당연히 중국을 제외하고도 샹샹과 중국의 BTR이 1등, 2등이고요. 카이진이 3등, 포스코 홀딩스의 자회사 포스코팸이 중국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9등을 기록했습니다. 2만 4천 톤을 기록했고요. 중국이 이 음극재 104만 톤 총 생산량의 95%인 99만 톤을 작년에 생산해냈습니다. 24년도 전해액은 총 106만 7천 톤을 기록했고요. 32% 출하량 전년 대비 증가가 나왔는데 중국을 제외하고는 15% 증가했고요. 총 33만 9천 톤이 출하량이 나왔습니다. 전해액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리튬 이온의 이동 통로고요. 충전 속도, 안정성, 수명에 모두 관여한 중요 소재입니다. 역시나 중국의 틴치가 전해액 전체 25만 8천 톤 1등을 기록했고요. BYD가 21만 7천 톤 내재화하면서 2등을 기록했고요. 역시 중국의 캡캠이 12만 3천 톤 3등, GTHR이 9만 톤 4등, 한국의 엔캠이 6등을 기록했고요. 솔브레인이 7등을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전해액 업체가 전체 전해액 시장을 84.8%를 차지했고요. 일본이 9%, 한국이 5.9%를 차지했습니다. 기본도 안 돼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 다니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2차전지를 투자하는데 제품이 어디로 납품하는지도 몰라요. 1년 매출이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취해서 그날 주가의 흐름이 세거나 이슈화되는 종목들을 할 경우에 성공 확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과 어떠한 기업 발굴, 산업 발굴을 그때그때 시의성 있게 하기 위해서 운동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전략을 짜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이론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이론 잘 결합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실전 투자 전략에 연결지어서 메가트렌드 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황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 브레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투자의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SNE 리서치에 나온 이제 전구체에 대한 상황인데요. 아마 올해 내년 양극재보다 전구체의 상황이 조금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극재보다는 전구체가 훨씬 더 쇼티지다. 수요 대비 공급이 훨씬 더 타이트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중국을 제외한 전구체를 공급하는 업체는 양극재보다는 탈중국이 훨씬 더 타이트한 쪽이 전구체라 말씀드리고요. 전구체는 작년에 총 320만 톤에서 2032년 777만 톤으로 향후 5년 동안 2.4배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연평균 최소 12%에서 15%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용 전구체의 수요가 2032년까지 610만 톤으로요. 2.5배 증가고요. ESS 쪽으로는 64.2만 톤으로 ESS 쪽은요 현재 64만 2천 톤에서 2032년에
137만 톤으로 여기도 2배 넘게 증가하고요. FP 전구체 역시 2032년에 125만 톤으로 2.2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ESS 시장에 대한 전구체 수요가 현재로선 전년 대비 90% 이상의 폭발적인 성장을 예상하고요. IT 기기에 들어가는 스몰셀 전구체 쪽도 2032년 기준 29.7%로 약 5년 동안에 총 한 25%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LCO 전구체 역시도 2032년 기준으로 11만 3천 톤으로 IT 기기 쪽에 들어가는 거는 한 연에 한 5%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LFP 전구체가 현재 57%에서 2032년 기준으로 60%로 초과할 것으로 보이고요. 삼원계 NCM 전구체 같은 경우는 현재 32%에서 2032년에는 27%로 소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 NCM 전구체의 90%를 역시나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 부분 2026년 당장 내년부터 중국산을 국내 전구체로 대체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일본의 전구체 업체들은 보수적으로 출하량이나 생산 캐파를 오히려 늘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캐파를 상당 부분 국내 업체가 일본 업체보다는 국내 업체가 가져갈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의 출하량은 올해 증권사 현재 평균 현실적인 8만 1,000톤 정도로 보고 있고요. 내년에 12만 7천 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의 올해 현실적인 출하량은 6만 1,000톤 정도로 에코프로비엠과 2만 톤 정도의 갭이 존재할 것으로 보이고요. LG화학이 올해 9만 톤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LNF가 6만 7천 톤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삼성 SDI의 자회사 STM이 2만 4천 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출하량 기준으로는 LG화학이 9만 톤으로 1등, 에코프로비엠이 2등, LNF, 포스코핌 순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된 목표가 평균값을 계산해 봤더니요. 에코프로비엠이 14만 2,200원 정도가 평균값이고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16만 8,900원 정도가 평균값이라서 오늘 4월 4일 종가 기준으로 에코프로비엠은 45% 정도의 증권사 목표가 평균값이랑 괴리율이 존재하고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한 40% 정도 증권사 목표가의 평균값이랑 괴리율이 존재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거는 전체 글로벌 배터리 탑 10의 2월달 실제 점유율이고요. 양극재 수출량이 계속 바닥을 찍고 내려가다가 드디어 1월달부터 바닥 찍고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 이건 K배터리 북미 공장이고요. 전기차 양극재도 이렇게 출하량이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는 거고요. 캐서드, 양극재, 어너드, 음극재도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요. 지금 성장률은 둔화됐지만 24년도 저점을 기준으로 25년도에 다시 출하량이 양극재든 음극재든 최소 25% 이상의 출하량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특히나 음극재와 전구체 쪽에서는 30% 이상, 전해액도 마찬가지로 30% 이상의 출하량을 예상하고 있다. 왜냐? 작년에 음극재나 전구체, 전해액 모두 출하량이 양극재 다르게 15% 정도로 상당히 출하량 감소가 있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분리막 쪽. 네, 여기 보시면 음극재 관련돼서 샹샹 비탈 말고는 포스코 퓨처엠 정도밖에 없다. 나머지 다 지금 중국 업체고요. 여기 의외로 LG엔솔이 지금 1등이고요. 2등 롱바이, 4등 LNF, 7등에 에코프로비엠이 있다. 이제 네, 여기 다 성장폭, 요건 전해액입니다. 1등이 중국의 틴치, 중국의 BY 캡캠이고요. 엔캠, 국내 엔캠이 성장률이 굉장히 적었죠. 의외로 솔브레인이 작년에 31% 정도 성장했어요. 최근에 어제 보니까 동아 기업의 자회사 동아 일렉트로라이트의 미국 배터리사로 3,700억의 전액 공급 계약을 또 맺었습니다. 저는 엔캠의 물량을 솔브레인이나 동아 일렉트로라이트가 상당 부분 오히려 더 뺏어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엔캠보다는 전액 쪽으로는 동아 일렉트로라이트나 솔브레인 홀딩스가 훨씬 더 매력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분리막 쪽에서도 보시면 SKI 테크놀로지가 상당히 순위가 낮습니다. 5위권 바뀌고요. WCP 모두 작년에 여기 보시면 다 역성장했습니다.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0% 정도 역성장했지만 지금 WCP 같은 경우는 삼성 SDI가 주력이고 SKI 테크놀로지는 SK온이 주력인데 SK온이 아까 보셨지만 1월달, 2월달 데이터 굉장히 좋았습니다. SKI 테크놀로지도 조금은 회복 국면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전구체가 연평균 그래도 12%는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양극재 전구체 수요가 아까 85% 이상
거의 90%가 중국산인데 여기 다 보면 전부 중국 업체입니다. 탑티어는 CNGR, GM, 브룸프 요 세 가지가 탑티어고요. 여기에 이제 미국에 들어가는 부분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에코앤드림, 포스코 퓨처엠 정도가 대체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2차전지 밸류에이션 보면 에코프로비 올해 흑자 전환하면 2083배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빼고 계산했더니 40.4배 정도가 나오고요. 26년에는 SKI 머티리얼즈 요게 SKI 테크놀로지 237배 이거 다 뺐습니다. 그러면 31배 정도가 정상적인 밸류에이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2차전지주 실적 보면 LG엔솔이 올해 매출 6%, 영업이익 127% 증가를 일단 예상하고 있고요. 양극재단에서는 작년에 실적 제일 선방한 게 LG화학입니다. 작년에 10% 정도 빠졌는데 올해 5% 정도 매출이 늘어날 거로 보고요. 포스코 퓨처엠이 작년에 20% 정도 빠졌는데 올해 5%, 에코프로비엠이 작년에 59% 빠졌는데 올해 13% 증가할 거로 보고 있고요. 숫자로 보면 역시나 LG화학하고 포스코 퓨처엠이 그나마 올해 가장 실적이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 생각보다 1분기에 에코프로비엠이 빠르게 흑자 전환한다고 하니까 추세는 봐야겠습니다. 양극재 보면 포스코 퓨처엠이 올해 4조 매출에 한 700억대 후반 정도 흑자 전환 예상하고 내년이야말로 한 2천억대 이상의 이익을 낼 것으로 보이고요. 에코프로비엠 역시도 올해는 3조 2천억의 매출에 이익단에서는 포스코 퓨처엠보다는 조금 앞서는 한 800억대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올해 한 51조 매출에 한 1조 8천억 정도 이익이 회복이 될 거다. LG화학도 작년 대비해서는 이익이 80% 넘게 회복되는 모습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대주전자재료가 일단은 올해 한 거의 3천억 가까운 매출에 한 영업이익은 한 400억대 정도 찍을 거로 보고 있고요. PNT가 1조 3천억 정도 매출에 영업이익 와 1,700억 정도 찍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LG엔솔 수급인데요. 최근에 기간이 1월달 대비해서 2,435억을 샀는데 다시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최근에 다시 연기금과 사모펀드 쪽에서 매수세가 좀 들어오려고 하고 있다. 수급이 좋은 상황은 아니다. 외국인 계속 팔고 있고요. 외국인 매도세가 좀 멈춰야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요. 포스코홀딩스도 외국인 최근에 팔았지만 여기 보시면 1월 달부터 누적적으로는 외국인 기관 합산으로 3,200억 정도를 샀고요. LG엔솔하고는 다르게 연기금이 지금 7일 연속으로 미친 듯이 사고 있다. 대주전자재료는 기관 수급으로는 전체 2등인데 최근에 좀 팔았습니다. 팔았고 외국인 수급이 좀 안 들어오고 있어서 좀 정체 국면에 있지만 아마 2차전지 소재단에서 가장 차별화된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은 저는 언제든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양극재단의 포스코 퓨처엠 외국인 기관 팔고 있어서 수급이 전혀 없는 상황인데 오늘 처음으로 투신과 연기금 쪽에서 수급이 들어왔고요. 에코프로비엠도 단타성 물량의 금융투자만 사다가 오늘 투신과 연기금 기타 금융에서 수급이 들어왔다. 다르게 포스코 퓨처엠이랑 다르게 에코프로비엠은 최근에 외국인이 바닥권이라 좀 인식을 하는지 4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LG엔솔 이게 차트인데요. 240일 1년 이동 평균선 밑에 있고요. 최근 1년 동안 이 바닥보다 더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최근에 오히려 지금 거래량이 조금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1분기 실적 턴어라운드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나 관세나 이런 불확실성이 좀 제거가 됐기 때문에 좀 탄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는 원래는 240일 1년 이동평균선 회복됐다가 최근에 다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떨어지고 있지만 증권사 목표가는 최근에 다시 레포트가 많이 나오면서 40만 원대 이상으로 좀 다른 2차전지와는 다르게 철강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목표가 오히려 상향 조정되는 레포트도 나오고 있다. 저는 요 25만 원대 가격대가 단단히 지지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대주전자재료도 원래는 계속 이 24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가장 2차전지 소재단에서 가장 견고한 모습을 나타내다가 최근에 역시나 동반 박살이 나면서 요 8만 원 요 가격대는 좀 강한 지지 가격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월달 배터리 판매 현황 전기차 판매 현황을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말씀드렸고요. 작년에 출하량을 기준으로 양극재, 음극재, 전해, 분리막 작년 기준점 출하량 데이터를 통해서 올해 바닥권 23년도, 24년도 데이터보다 얼마나 개선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 역시나 실리콘 음극재 쪽에서 출하량
그러니까 물량도 늘어나고 적용 대수, 차수도 늘어나고 고객사도 늘어나기 때문에 주가는 빠졌지만 펀더멘털 개선폭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양극재 단에서는 의외로 에코프로 BM이 가장 빠르게 흑자 전환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포스코 PCM이나 LG화학 쪽이 저는 더 소위 말하는 실적에 대한 안정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고요. 셀단에서는 엔솔의 추이가 좀 가장 중요하다. 전구체는 그 양극재보다 훨씬 더 수급이 타이트하고 비중국으로 전구체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랑 에코앤드림 이 두 종목을 어떻게 보면 양극재보다는 더 중점적으로 더 인덱스하게 공부해 봐야 될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2월 달에 2차전지 최신 업황 말씀드렸고요.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업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